자, 한덕수가 총리로 거의 확정되었다,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알아보니까 한덕수 총리의 배경이 상당히 단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총리가 되게 된 배경이 윤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 봅니다. 자, 한덕수는 그전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 산업연구원 원장, 국무실장, 재경부 장관, 경제부총리, 그리고 한미 FTA 지원위원장을 하다가 국무총리를 지내며 지금 문하고도 매우 밀접한 노무현 쪽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MB 정권 들어와서도 이 자리를 맡았죠. MB 정권 때도 2009년 2월에부터 2012년 2월까지 3년간 주미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MB 정권 때 주미대사를 하면서 석연찮게 나중에 그만두고 무역협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자, 바이든과 주미대사 때 만난 적이 있고, 또 바이든이 2013년 한국에 와서도 만났고, 바이든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고난 관운이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이 관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고향이 전주라는 부분이 총리로 꼽히는 또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무현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의 정권에서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해 왔어요. 그리고 YS 정권에서 1997년 3월에 통상산업부 차관이 됐고, 또 DJ 정권 들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했고, 그리고 OECD 한국 대사를 했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고, 그리고 이 노무현 정권이 들었는데 산업연구원 원장으로 나가 있다가 또 국무조정실 실장, 장관, 총리까지 쭉 갔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한국적 현실에서 한 두어 개 정권 잘 나가도 참 좋은 건데, 이 사람은 YS, DJ, 노무현, 그리고 MB 정권까지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이 MB 정권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뭘 못하고, 또 문가리 정권에서 총리까지 그 전에 했으니까 특별하게 맡을 건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자리나 어떤 내후를 받지 못하다가 지금 다시 윤 정권에서 지금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가 가지고 있는 전공은 경제하고 대미외교 두 가지입니다. 특히 대미외교에서는 한덕수가 주미대사로 당시 상원의원이고 외교분과위원이던 위원장도 했죠. 바이든과 잘 지냈다. 그리고 바이든이 한국에 왔을 때도 만났다. 그래서 한덕수가 바이든을 관리한 부분이 한국에는 아주 단순하게 누가 누구하고 친하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그냥 그걸 믿고 폭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가 미국과의 이 관계에 강하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문 정권이 경제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한덕수가 실무적으로 경제를 안다. 그리고 과거 DJ 정권과 또 노무현 정권에서도 한덕수가 승승장구를 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승승장구는 DJ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했죠. 자, 그리고 문가리가 노무현 정권 때 수석을 2번 하고 비서실장을 1번 했는데, 그때 한덕수는 내내 장관급 공무원과 총리를 했다. 그래서 문가리와 한덕수는 아주 잘하는 관계일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한덕수를 총리로 내정하는 배경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덕수한테 하나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한덕수가 DJ 노무현 정권까지 잘 가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 MB 정권 들어서 주미대사로 이렇게 발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무현 정권과 MB 정권은 처음에 서로가 당선되고 했을 때는 화기애애하게 신뢰 속에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유임시키는 이런 관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촛불을 맞으면서 MB는 그 배경에 노를 의심했고, 그 이후에 노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지금 노가 자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노무현 때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잘 쓰지 않는데 MB 때 지금 2009년 2월에 이 한덕수를 주미대사로 발탁을 해서요 3년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칠 때는 2012년 2월인데 갑자기 무역협회 회장으로 내정됐다면서 주미대사를 그만두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석연찮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윤 정권은 MB 정권의 아바타라 불릴 만큼의 MB 측과의 깊숙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가 노무현 정권을 거쳐서 장관급인 MB 정권의 주미대사, 총리까지 지난 정권에서 지낸 사람이 주미대사로 이렇게 발탁이 된 것은 그것은 MB 측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MB는 당시에 이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썼죠. 자신이 뭐 BBK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하고의 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MB는 친밀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한덕수가 주미대사로 MB 정권에 3년간 있으면서 그 상당히 원만하게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이번에 총리로 이렇게 추천된 배경에는 윤 정권의 배경에 있는 가장 큰 세력은 MB다는 겁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MB 세력은. 그러면 한덕수는 MB 때도 주미대사를 했던 그런 타이틀이 있다. 또 문가리 정권을 완전히 의식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을 이 한덕수를 윤 정권의 총리로 다시 발탁한다. 자, 이 부분조차도 상당히 국회 인준을 통과하는 부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리 서리가 있는 줄 저도 알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총리 서리 제도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난 선례가 있어서 아마 야당이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면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자, 그래서 총리 자체에 대한 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가리가 비서실장을 할 때 총리를 했던 한덕수를 문가리가 외면하면서 그 세력들이 인준을 거부하지는 못할 거다. 특히 고향이 전북 전주니까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대미관계 호남, 또 국회 인준, 문가리하고의 관계, 민주당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덕수를 골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가 YS 정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DJ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그리고 이제 윤 정권까지 5개 정권, 보수 진보 정권을 넘나들면서 했다는 것은 처신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자기 소신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송금이 없고 처세의 달인이다. 그러니까 여러 정권을 넘나들면서 저렇게 배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권력자의 말에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야말로 손들어주는, 가려운 데만 살살 긁어주고 원하는 대로 맞춰주니까 누구든 그 사람이 참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자기 고집이나 소신이 없이 적당히 일 잘한다. 전형적인 복지부동, 복지안동의 그 대표적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쓸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총리를 쓴다면 고향이 호남이라고 씁니까? 자, 그건 아니죠. 그런 어떤 인위적인 안배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정말로 야당의 동의를 받으려면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개혁적이고 야당이 꼼짝 못할 인물을 갖다가 추천해서 흠을 잡기 어렵도록 만들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야당을 살살 달게서 너그 정권 우리 정권 넘나들면서 다 해먹은, 오래오래 해먹은 송금이 없는 사람을 하나 추천한다. 이 사람 경제나 대미관계에 능통하니까 쓰면 다 도움이 될 거다. 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능통한 겁니까? 저는 능통하다라는 것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경제나 외교에 능통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위정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데 능통하다 보니까 다들 글을 쓰고 싶어하고 편안하게 생각을 할 거죠. 자, 국민들은 한덕수라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안철수가 자기가 뭐 사양했다 어쨌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쇼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김한길이가 나오고 박주선이가 등장했지만은 둘러리였다고 보고 처음부터 한덕수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한덕수가 되었을까? 자,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